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기술적 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간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 8월 초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반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불확실성, 또 반등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닥 형성 과정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9월 중순경에 뭐 60일 평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과거의 통계치로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중요하냐? 1985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그 가격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기간이나 패턴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10에서 617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한 모양인데, 어쨌든 좀 바닥 확인 과정이 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8월 14일 날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장중에 역전됐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 중에 하나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7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60일 이격도가 92.17%까지 하락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7일 이평선을 회복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하락은 좀 멈추고 반등 국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락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5월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닥권인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바닥권 형성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패턴들, 그런 걸 좀 데이터로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7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을 때 그 전 저점과 7일 이평선 회복하고 후의 어떤 최저점,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뭐 100%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7일 평선 회복하고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전저점을 의미 있게 이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2008년도 7월 달에 이제 급락 후에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60일 평선에 못 가고 또 추가 하락해서 이제 890포인트 부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만 제외를 하면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을 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61일 평선 회복하는 데는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뭐 평균적으로는 대략 51일, 금융위기를 포함 평균적으로 60일 정도가 되고요. 금융위기 당시 요때를 제외를 하면 159일로 길었죠. 한 5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융위기 때 이때를 제외하면 7일 평선 회복 전 저점 대비 이후의 저점, 물론 60일 평선 회복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보면 거의 뭐 그 수준보다 약간 위아래에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격도가 이전의 사례가 이게 이번 포함해서 12번이었는데 이전은 11번이죠. 최대로 이제 하락한 거, 그 저점일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이격도, 그 다음에 60일 평선을 다시 회복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이렇게 점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어떤 회기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건 2008년도 7월이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제외하고 보자면 거의 안정적인 회기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92% 정도 이렇게라 생각을 하면 쭉 거보면은 뭐 대략 한 30일 정도. 그래서 8월 12일 날 우리가 7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0일이라 그러면 대략 뭐 9월 중순 정도가 60일 평선을 회복하는 평균적인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등을 일단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급락 후에 반등할 때 보면 요 하락하는 와중에서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지지 시도가 있었던 요런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요 가격대가 이때는 1950이었는데 요거를 이게 돌파를 빨리 해주면 의외로 주가가 쉽게 상승을 하는 경향이 보여요. 이때도 이때는 2013년이었는데 요때도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 이게 187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탈하고 반등할 때 여기서 공방이 있었지만 돌파를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보시면은 올해 작년 12월에 이런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10월 달에 급락하다가 여기서 횡보 시도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전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60일 평소 회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지금은 저런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특별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요 전 저점이 1985포인트 혹시 여기를 돌파하면은 뭐 2016포인트 그래서 요 1985에서 2016포인트 사이 대략 뭐 2000포인트 전후한 요 수준 정도가 일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고요. 반등을 해서 여기를 못 넘고 이렇게 뭐 버벅거리면 결국은 다시 1900 초반까지 이렇게 하면서 장기 평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는 이때랑 비슷한 이런 패턴이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쉽게 여기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121선 또 그 위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85포인트 여기 돌파되는지를 단기적으로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이런 거고요. 우리 미국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대한 신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여기는 2005년도 얘기만 나오지만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뚫고 올라갈 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경기가 막 좋아지고 약간 과열되는 국면에서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역전되고 나서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금융위기가 이렇게 터지고 막 이런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 단기 금리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역전된 모양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가 이게 10년물인데 10년 만기 국채인데요, 미국 금리가 전저점 부근에 이렇게 도달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박스 하단선 또는 전저점 이렇게 살짝 이탈한 이런 데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중기로 바닥권이었어요. 대부분 이럴 때. 지금도 이제 어저께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장기 금리가 너무 하락해서 전저점 부근에 갔거나 소폭 이탈하는 이런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 주가는 사실 그동안 같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거의 바닥을 만들 때가 많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어저께 이게 올라가지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 상단선까지 3,000포인트 약간 위까지 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모양이고 중국은 이게 묘하죠.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인데 여기서 이렇게 요 돌파를 하면 뭐 전고점 부근까지는 이렇게 상승 폭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괜찮은 모양인데 그렇다고 이게 뭐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다 121선까지 이렇게 이탈하고 누운 마당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 가더라도 뭐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 단기 내지 중기로는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독일이랑 미국 같은 경우도 독일이랑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독일도 뭐 부양책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오른 건 좋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121선 이미 이탈하고 중장기 평선이 이렇게 하락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장기 평선 중심으로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양인데 역시 뭐 이전 고점이나 하락 추세선 뭐 이 정도까지를 단기 내지 중기로 목표로 볼 수 있겠고요. 미국만 이렇게 추세로 강하지 다른 글로벌 증시들은 그냥 횡보 내지는 뭐 이렇게 중장기로 좀 조정 국면에서 단기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코스닥 시장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10에서 17 이게 좀 더 명확한데 보면은 그 2015년도죠. 여기 70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요때 요 저점을 갖다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하는데 계속 여기서 저항이 걸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다 이제 장기 하락세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말에도 보시면 여기서 이게 6월 달에 브렉시트 나올 때 저점이었는데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게 저항을 맞고 밀리죠. 공방 하다 돌파되고 나서 상승 시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요때 저항이 되게 중요해요. 저항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요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횡보를 했거든요. 요 저점이 대략 610 정도 되고요. 그다음 작년 10월 요 저점도 617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대략 610에서 17 사이가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면 분기점이 될 거고 여기서는 공방을 하다가 뚫으면 상당히 이렇게 650 정도까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요 바닥 확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점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분기점이 되는 가격이 610포인트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단기 대응 하실 분들은 그 시점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대부분 낙폭과대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좀 더 양호한 거 이렇게 보면은 운송장비 업종 지수가 어쨌든 뭐 박스 하단선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뭐 15일 평선에서 이렇게 공방 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점을 좀 높이는 상황이고 뭐 7일 평선 회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반등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미 낙폭과되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제 한 가지만 쭉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거죠. 일단 뭐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1985포인트 단기로, 코스닥은 610에서 17포인트. 여기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쓴 자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